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증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반등을 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급등. 로보택시 카드가 먹혀 들어간 걸까요? 어제 테슬라가 오랜만에 5%나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 내에서도 보통 이렇게 상승하면은 시간에서 조금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테슬라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데 8월에 공개된다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증시 다른 기업들은 애매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엔비디아는 요즘 우리가 소식을 볼 수가 없죠. 분명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신고가 행진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21선도 깨면서 슬금슬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CPI 여기에 집중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내일 딱 쉬고 목요일날 돌아오면은 모든 게 다 끝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 출발할지 혹은 급락 출발할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요? JP모건 체이스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61페이지에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이 인플레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지금 금리 범위는 무려 2에서 8%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6% 이상의 장기 금리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금리의 무서움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2%가 더 오른다면은 금융자산의 가치는 20%가 더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는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되면은 미국 부동산이 박살이 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무서운 상황은 맞는데, 과연 진짜 금리가 이렇게 될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CPI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런데 좀 징하긴 하죠. 벌써 1년 넘게 우리가 CPI만 보면서 야, 이번 CPI는 맨날 중요합니다. 이번 달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CPI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또 내일 돌고 돌아 내일 CPI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 10년물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는 4.4% 라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4.5를 뚫고 가고, 전 고점이 5.0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총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CPI가 서프라이즈하게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야, 이건 좀 큰일 아닌가? 카카오 주주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카카오의 기반인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유튜브한테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제는 4,500만을 밑돌고 있다는 소식. 그렇다면 카카오톡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매우 심플한데요. 젊은 층에서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 이제 메신저가 변화하면서 카톡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마도 대부분의 기르분들이 문자 안 쓰고 이제 카카오톡을 쓰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네이버 라인을 쓰는 걸 보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 흐름도 최근 금리 인하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에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카카오의 기반인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가 준다는 거는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닐 듯 합니다. 과연 카카오 어디까지 하락하는 건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여전히 떨어지는 칼날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리테모 발암물질이 나온다. 최근 중국에서 오는 물품들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알리와 테모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 404개 제품 중 96개, 무려 24%, 4개 중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내가 보니까 알리테모에서 파는 거 한국에서도 똑같이 팔드만, 그러면 그것도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들은 KC 인증이 다 있죠.
하지만 알리나 테무에서 우리가 직구를 할 때는 그러한 인증 의무가 없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듬뿍듬뿍 담겨 있어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크게 성장하던 알리테무 성장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꺾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리테무를 쓰는 거 정말 많이 할인 받아봐야 몇천 원 할인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암물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다음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재평가의 시간이 왔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봤던 포스코홀딩스, 그때 당시에 모든 증권사가 포스코홀딩스를 좋다 좋다 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길에선 그게 그렇게 수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포스코홀딩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 2차전지 소재 산업의 성과가 나타나며 재평가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차전지에서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2분기에는 2.2만 톤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단계, 4.3만 톤에 이르는 필바랄 리튬 솔루션 1단계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하면 철강 아니겠습니까? 철강 업황이 좋아지며 철강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바닥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태양광이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 방문 일정이 끝난 옐런, 중국에 관련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 제품에 대해서 잠재적인 관세를 포함해 모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이런가 봤더니 최근 중국의 태양광이 너무나 저가에 각 나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국 태양광 산업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야, 너희가 못 만들고 우리가 혁신적으로 싸게 만드는 게 우리의 기술력인데 그거 갖다가 왜 난리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옐런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건지 고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며 최근 태양광 관련주가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주식 역대 최대 매수. 올해 1분기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국내 주식 규모가 15.8조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10.5조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1분기에 싹 쓸어갔다는 소식.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밸류업이 발표된 2월에만 7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호실적 이러한 기대감 또 역시나 터져나오고 있죠. 반도체 플러스 저 PBR 관련주 이렇게 사들이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파라다이스 코스피로 이사 가요. 앞서 파라다이스에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파라다이스는 11년 전에 이전 상장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코스닥 시장 본부의 설득으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추진해 다른 경쟁사와 급을 맞추고 재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3분기 내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최근 들어 또 마침 중국인들이 뭐 제주도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기업입니다. 이항홀딩스. 이항이 제작한 드론 택시가 중국 민용항공국의 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생산 허가를 받은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이항홀딩스 과거에 그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되었던 그 기업입니다. 드론 택시를 만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만들지 않고 뭐 유령 회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드론 택시 아무한테나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모델 인증, 비행 관련 신뢰성을 보증하는 감항 인증, 그리고 생산 인증,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생산 인증을 취득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하게 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업계는 이항이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드론 택시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는 빠르면 내년 아니면 2년 내에 가능할 것,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면 AI의 능력이 모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머스크의 이 말대로라면 우리의 5년 뒤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어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변압기와 전력 공급이라고 또다시 말을 했는데요.
현재 전력망은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올해는 변압기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찍어준 그 섹터, 전력 설비 쪽, 그 섹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또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때 180만원까지 올라갔던 LG생건이 3년 만에 30만원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바닥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는데도 뭐 때문에 더 하락한다는 건가 하고 봤더니 LG생건은 고가 브랜드인 훌을 중심으로 중국 판매 전략만 고수해온 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후가 현지에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독이 되었다는 거겠죠. 반면 똑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미국 등 지역 확장과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본다면은 LG생건보다는 미국에서 비중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P3 품절 대란. 삼성전자가 피트니스용 밴드 갤럭시 P3를 출시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전작보다 넓어진 화면, 늘어난 사용시간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인가 봤더니 지난 3일에 판매 개시 4시간 만에 품절이 났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입고한 지 1시간 만에 또 품절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소문이 대단하다는 소린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가성비 때문이라고 하네요. 워치보단 30만원 정도 더 싼 8만원대의 가격에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P3가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바로 통화를 못한다는 단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급하게 통화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하면은 오히려 가볍고 매일 충전하지 않아도 되어서 훨씬 편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P3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단거리 여행 열풍. 1분기 국제선 전체 여객수는 2160만 명으로 전년비 5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 94%나 회복한 것으로 여행 수요가 확실히 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많이 가나 봤더니 일본이 6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280만 명이 중국으로 2위, 베트남이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주도보다는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베트남, 일본, 중국 이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LCC의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재전공 매출은 전년비 14% 증가했고 해외에는 13%, 진해연은 8%씩 각각 10% 내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고점 신호가 나온 걸까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온 뉴스죠.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524만 주를 블록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매각한 규모는 4,400억으로 주당 매각 예정 가격은 83,700원에서 84,500원이라고 하는데 지난 1월에도 삼전을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했고 그때 당시에 5,500억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상속세 납부 때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상속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삼전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블록딜할 이유는 조금은 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삼전의 단기 고점이 좀 도달한 거 아닐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갔다가 다시 이제 9만전자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삼전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타날지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보조금이 드디어 공개되나? 벌써 몇 주 전부터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말과 함께 보조금이 공개되니 많이 했는데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약 8조 원의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로이터 통신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TSMC는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약 65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6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니까 10% 정도의 보조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삼전은 대략 4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TSMC보다는 보조금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8조 가까이 보조금이 나온다면 TSMC보다는 조금 더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 쪽을 보자면 러시아의 주장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틀 연속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고 있다며 핵테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도대체 언제쯤 전쟁이 끝나갈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는 10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권능의 밤이라서 그 전으로 뭔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는 이란이 직접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CNN 방송에 의하면은 아마도 직접 하진 않고 대리 세력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가 쉬고 오면은 별의별 뉴스가 다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패가 있었나?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상장 폐지. 그런데 무려 코스닥에서만 작년에 42개의 상패 사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22년 대비 3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상패라는 것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왼쪽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최근 실적을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한 50%가 넘게 빨갛게 물들어 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렇게 빨간맛 기업들은 단기 투자로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봄 2월에서 3월 그때 투자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안전한 투자가 제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